무안 군민 1000여 명이 광주 군공항 이전 반대를 외치며 대규모 집회에 나섰습니다. 지원투명장 절대 반대! 감사합니다. 광주 지역 소음 피해와 발전을 위한 희생양이 될 수는 없다면서 수년째 반대 의사에도 광주시 심지어 전라남도까지 무안 이전을 언급한다며 항의성 발언도 쏟아냈습니다. 끝이 아니라 이제 이 시작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 더 열과성을 다해서 광주 전투 비행장 무한 이전 결사 반대처는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국가 지원이 포함된 광주 군공항 특별법이 그제 국회 법안 소위를 넘어서면서 이달 내 제정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 이 때문에 군공항 이전지 선정도 속도를 낼 걸로 예상되지만 이전지 대상으로 거론되는 지역마다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안군의 반대 입장은 더욱 거세지고 있고 한평군의 경우 찬반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한평군은 산불로 연기된 광주 군공항 설명회를 오는 11일과 12일 개최하면서 주민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용록 지사의 군공항 무안 이전 발언과 강기정 시장의 한평의 광주 편입 발언 등 군공항 이전을 둘러싸고 또 다른 갈등이 야기되는 상황. 광주 전남 상생 과제 가운데 하나였던 군공항 이전이 특별법 제정에도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을 제정하는 최종 관문인 국회 본회의. 양곡관리법 논쟁으로 여야의 난타전이 벌어진 가운데서도 법안은 압도적 찬성으로 무사히 통과됐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이미 2013년 시행됐습니다. 그러나 광주의 경우 기존 부지를 개발한 비용만으로는 이전 비용을 다 댈 수 없어 실제 추진에는 어려움이 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초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 이번에 통과되면서 광주 군공항 이전은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특별법에는 이전 부지와 주변 지역에 대해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습니다. 필요한 경우 군공항 이전 및 지원 사업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군공항 이전 사업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법안 통과 직후 환영문을 내고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해 지역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용록 전남지사님과 빠른 시일 내에 만나 이전 후보지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방안 등 특별법 후속 조치에 함께 논의하기를 희망합니다. 군공항 이전 사업을 개시하는 첫 번째 절차는 이전을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치 의향서 제출. 아직 불투명한 후보지의 윤곽이 언제 드러나느냐에 따라 이전 사업의 속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단지와 주요 시설이 밀집한 광주 상무지구. 광주 군공항과 4km가량 떨어져 있는데도 전투기 소음이 심각합니다. 방 안에서도 소음이 세게 들리면 전화 소리가 어떤 전화 소리인지를 잘 모를 정도로. 1966년 들어설 당시엔 변두리에 있던 광주 군공항. 하지만 도시가 팽창하며 광주 한복판에 자리 잡은 상황이 됐고 피해가 갈수록 커졌습니다. 85웨클 이상의 소음 피해로 보상금을 받는 주민이 5만 7천여 명. 이착륙 구간에는 건물을 못 짓고 주변 건물 높이도 제한됐습니다. 과거에는 5층 이상 아파트를 지을 수 없게끔 규제를 하는 시기도 있었으니까요. 재산권 피해, 소음 피해, 그리고 학습권 침해, 생활권 침해. 이 때문에 새로운 군공항은 소음 피해를 줄이도록 지어집니다. 지금보다 공항 면적을 배 가까이 늘리고 축구장 500개 넓이의 소음 완충 지역도 확보합니다. 되도록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을 찾고 비행 훈련 시간도 줄일 계획입니다. 군공항이 옮겨가는 지역에는 대규모의 지원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대구 군공항의 경우 이전지인 군위 의성에 3천억 원이 직접 지원됐고 이와 별개로 신도시 조성, 도로 개설, 공항철도 신설 등이 약속됐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지원 사업비는 대구의 1.5배인 4,508억 원 규모이고 마찬가지로 추가 지원 방안이 마련될 계획입니다.
그 해전 자치단체들이 요구하는 수건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구성을 해서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군공항 이전 절차는 자치단체가 국방부에 유치 의향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이후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가 이전 후보지를 가려내는데 후보지가 최종 부지로 낙점되려면 주민 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소요 기간은 이전 부지 선정까지 빠르면 2년, 그리고 나서 신공항 건설까지 최소 9년입니다. 광주 군공항이 옮겨진다면 함께 붙어있는 민간공항인 광주공항도 변화가 불가피한데요. 애초 계획대로 무안공항과 통합되는지, 군공항을 따라가는지, 광주에 남게 되는지도 아직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광주공항 앞에 놓인 갈림길을 이어서 박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8년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구는 광주공항을 2021년까지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면서 합의는 지켜지지 않았고 민선 8기에 들어서도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정부는 광주공항과 무안공항의 통합 추진은 변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언제 통합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국토부는 공항 통합 시기는 무안공항의 KTX 2단계 개통 등과는 상관이 없다며 제6차 공항 개발 계획에 따라 군공항 이전 추진 상황과 지역 의견을 고려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광주시의 의지가 중요한데 강기정 광주시장은 민간공항을 먼저 이전하기로 한 2018년 합의에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민간공항, 군공항 문제가 전남지사, 광주시장, 무안군수 3자의 합의로 합의서에 담겼으면 어쨌을까? 그것이 민심의 요구 아니었을까? 군공항이 무안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가도 광주공항이 다시 국제공항이 되거나 다른 지역에 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무안공항 건설의 전제 조건이 광주국제선의 무안 이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통합이 늦어질수록 무안공항 활성화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수요가 국제 수요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무안국제공항과 광주에 있는 민간공항이 통합됐을 때 이용객 수도 많아지고 정기 노선, 국제 노선을 유치할 수 있는. 군공항이 먼저냐, 민간공항이 먼저냐. 수년간 이어지고 있는 기싸움으로 호남의 하늘길만 여전히 막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오랜 수건 사업이었지만 이해관계가 엇갈려 지지부진했던 광주 군공항 이전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특별법 통과로 정부 지원 등 제도적 발판이 마련되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안보실 국방개혁 선임 행정관을 지낸 최용선 더불어혁신 정책연구원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일단 특별법 통과, 이게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의 급물살을 탈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될까요? 급물살까지는 아니어도요. 그동안에 이게 도지사와 시장 간의 합의가 있다가 이게 잘 안 됐던 측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작은 잔잔한 물결의 파장 정도는 일으키는 정도의 그런 계기는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광주 군공항을 언제쯤 또 어디로 옮길 거냐,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고 또 관심거리일 텐데 전문가로서는 어떻게 좀 예측하시나요? 유치 의향서를 이제 넣어야지만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데요. 대구 경북 신공항의 경우에는 그게 한 3년 정도의 과정을 거쳐서 이전 후보지가 확정됐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광주는 그보다 좀 당길 수도 있다고도 보는데, 아무튼 뭐 아무리 빨라도 1년 6개월, 좀 늦으면 3년 안에 여야가 아니죠. 전남과 광주의 지도자들이 이 문제에 관련돼서 압축적으로 문제를 풀어야지만이 이제 빨리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이후의 과정은 이전 후보지가 확정이 되고 실제로 공항 이전하는 데까지는 아무리 빨라도 한 7년 정도 시간이 더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요즘 한평군 분위기가 가장 뜨거운 것 같습니다. 군공항이 옮겨갈 곳에 주민들의 동의도 중요하지만 사실 군공항이 국가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이걸 주민들이 요구한다, 주민들이 뭐 요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옮길 수는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1전투비행단, 이 광주 군공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서남권을 방어하는 중추 어떤 기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시를 대비해서 이렇게 훈련도 하고 전시에는 여기에 주요 기지의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작전성 검토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작전성 검토를 통과한 지역에 한해서 기지를 옮겨갈 수 있는데,
전남 같은 경우에는 과거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12군데 전남 지역을 대상으로 작정성 검토를 했습니다. 그중에 세 곳이 작정성 검토를 통과를 했고 그중에 2곳은 바로 통과했고 한 곳은 조건부로 통과했는데요. 그 과정 이후에 지금 한평이 새롭게 들어온 과정입니다. 그래서 한평이 작정성 검토를 통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예비 이제 이전 후보지로 결정이 되거나 혹은 유치 의향서가 접수가 되면 아마 공군에서 별도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그 전까지는 말씀하신 무안이라든지 여러 곳들이 이제 예정지로 이제 꼽혀 왔었고 그에 비해서 한평은 사실 이제 그 대상조차 안 됐던 거론조차 안 됐던 곳인데 갑작스럽게 좀 움직임들이 나타나면서 사실 광주시나 이 군공항 이전이 시급한 광주시나 국방부와의 어떤 좀 물밑 작업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뭐 이야기도 있는데 그건 또 어떻게 보세요? 아마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특별법에 실제로 국가 주도로 여러 가지 기반 시설들을 지원하거나 신도시를 만들거나 산단을 만들거나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들을 국가가 지불하게끔 하겠다고 특별법을 처음에 발의를 했었거든요. 그때 아마도 이런저런 내용들이 물밑에서 이런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너희도 한번 검토해봐라 라는 식의 이야기들이 오고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의 논란이 사실 군공항 이전 조건의 또 하나로 뭐 꼽히기도 하는데 한평군의 이제 광주시 편입 이 문제도 사실 이제 계속 요즘 주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군공항 이전 또 행정구역의 조정 이건 전혀 사실은 다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논의가 나오는 이유 어떤 거라고 보세요? 대구 경북 신공항을 만들 때 군위와 군위 의송 이 2군데가 이제 유치 의향서를 제출했었는데 경북이나 대구나 이제 국방부는 군위와 의송이 일종의 같이 제출하는 곳을 우선순위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위에서 굉장히 반발이 심했고 그걸 달래기 위해서 경북과 대구 그다음 지역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좀 달래는 대책을 만들까 고민을 하다가 그중에 하나가 군위를 대구로 편입시키는 안들을 만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주가 아니었고 대구에서 군위를 설득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묘수로 만드는 대책이었는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마치 행정 편입이 전제 조건이 돼버린 상황이 돼버려서 이거는 전혀 다른 이야기의 문제고 또 전라남 도지사도 지금 반대가 심하고 전라남 도민들의 입장에서도 이걸 광주 시민과 한평 군수가 둘만 합의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가서는 성공하기가 쉽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문제로 봐야겠고. 네. 어쨌든 이전 대상지에 어떤 걸 얼마나 줄 거냐 사실 이게 명확하게 사실 특별법안에 담겨 있지는 않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신공항을 건설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국토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근거들을 다 만들어놨고 예타를 면제받을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이제 그에 비해서 우리는 그 내용들이 좀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유치 의향서를 어느 지자체에서 낼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제 판단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건 못지않게 국가가 주도적으로 지원하는 것 못지않게 전라남도와 광주시가 지원할 수 있는 내용들도 저는 같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남도는 지금 굉장히 수동적으로 광주가 가져오면 판단하겠다라는 식의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는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민간공항 문제도 사실 얽혀 있기 때문에 여쭤보자면 강기정 광주시장이 최근에 군공항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민간공항도 따라갈 수 있다. 거기에 맞춰서 이제 변동이 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군공항 이전과 광주공항의 기능 문제 이건 어떻게 또 풀어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그거는 광주와 전남이 상생의 과정으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런 식의 발언들은 자제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따라서 국제선과 국내선을 통합하고 공항이라는 게 무슨 터미널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야 되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이걸 분산한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고 또 군공항 이전 이번 특별법 안에 민간공항 얘기는 다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토부나 기재부나 국방부나 모두 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예상하듯이 이거는 국내선과 국제선을 통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거를 불가피하게 협상용으로 쓰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우리 말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자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용선 더불어혁신 정책연구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